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음 세상의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의 홍민정 상임 변호사님과 고본창 정책국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해주시겠고요. 그 이후에 또 기자님들과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함께 자리하신 송인수 공동대표님께서 또 질의응답에 또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의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업, 경제력, 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자녀 입시 의혹과 일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특혜 논란에 대한 국민 인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 국제중,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스카이대학, 전문직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신임 장관급 인사 4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발언도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단순히 대학 입시 제도를 손보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학 입시 제도만 개선해서는 안 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완화 해소,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 등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13개 대학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러한 조사로 만연한 교육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19일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를 통한 특권 영역을 4가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체 창립 이후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특권이 대물림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외에도 국회의 국정감사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밝혀진 교육제도 속의 불평등 문제를 정리한 실태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그간에 조사된 특권 교육 대물림 실태를 종합해 볼 때 4가지 영역에서 조사돼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가 추진되어 정책이 실행된다면 4가지 특권 영역에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영역으로는 특권학교 지역 등의 특권 상급학교 진학 실태와 일반고 기타 지역과의 격차이고, 두 번째 영역은 특권학교 계층의 유초중고 사교육비 교육비 지출 격차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특권학교 입시 유리 교육과정의 배치 격차이고, 마지막 4번째 영역은 특권학교 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직업 진출 격차입니다. 위 항목이 지표 조사를 통해 나타나 특권 대물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합당한 지표를 개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절차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히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 교육 불평등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국가가 특권 대물림 교육을 통한 불평등을 수치로 표현하고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교육 불평등 지수는 물론이고 현실적인 부모의 배경에 따른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사 실무 업무는 사실상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교육 통계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계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여타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부와 통계청, 해당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권직업군, 고위공직자, 판검사, 국회의원 등의 진학 실적이나 특권직업 진출 실적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처럼 매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기획 및 조사 감독과 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년 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1회 학교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조사를 적절하게 곁들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표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책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는 2월에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격차 정도를 발표하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수립해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3년차 혹은 5년차에 달성해야 할 지표별 격차 경감 목표를 세우고 달성 정도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다수 국가도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지원국가 공평교육 연합 등의 해외 사례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생 지원국은 배경 고려 대입제도를 확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고려 대입제도는 소외계층 학생의 경우 GCSE 등급이 낮아도 합격시키고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지원국에 따르면 2018년 졸업자 중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 지역의 또래에 비해 고등교육에 입문할 가능성이 2.4배, 최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은 5.7배 높다고 합니다. 대학생 지원국은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년에서 2025년까지 3대1로 낮추고 2038년에서 2039년까지 1대1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평교육연합은 최근 심각하게 벌어진 교육 시스템에서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 자선단체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기구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빈 계층과 부유층 사이의 불평등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을
자원을 사용하여 교육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초등학교에서의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학력의 격차 해소, 중등학교에서의 GCSE의 격차 해소, 청소년의 사회적, 감성적 역량과 정신적 건강과 안녕의 증진, 중등교육 이후의 계속교육과 직업훈련 참여율의 격차 해소, 대학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등 5가지 핵심 목표와 관련된 지표조사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SAT 점수 체계 혁신을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를 평가한 불이익 지수를 입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지역사회 범죄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엄격함, 부모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은 학생이 처한 환경의 불합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1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 재학했던 학교와 그 주소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불이익지수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소외계층 학생의 노출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SAT 등 미국의 대입 관련 시험을 관리하는 단체인 칼리지 보드도 학생의 사회적, 경제적, 가정 배경에 대한 정보를 평가에 추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교육제도를 통해 불평등해지는 대물림되는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한 후 격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청회장도 마련하고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국민 90%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로 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그러면 기자님들이나 참석자분들 중에서 기자회견문 내용과 관련하여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주십시오. 예. 예, 한겨레 신문 최원영 기자입니다. 현재에는 교육 불평등을 말해주는 공식 지표가 지금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교육 통계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법제화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특권 대물림 관련된 지표 법제화 요구하시는 부분에 어떤 선행되는 참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특권 대물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정확한 공식적인 지표는 사실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장학재단에서 각 대학별로 장학금 신청할 때 소득분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득 배경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좀 재학하고 있는지 비율들은 찾아볼 수 있고 뭐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뭐 소득뿐만 아니라 뭐 학력이나 뭐 그리고 직업 그리고 그 학교별 그러니까 그 이전의 그 트랙들까지도 다 좀 종합해서 특권 지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합적인 지표들이 제대로 개발될 때 좀 특권 교육 대물림이 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매년 발표되는데 그것이 이제 특권 대물림 지수하고 관계를 좀 따져보면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라고 그렇게 좀 촉구를 하면서 4가지 영역
그 내용이 좀 참고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부분들 그리고 특권 교육 체제 속에서 이 사교육비와 그리고 교육비 그 지원 내지는 그 지출 격차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사교육비의 그 지출 격차의 문제도 특권 대물림 이 문제 지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이미 통계청에서 상당한 정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면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약 한 0.5개 영역은 이미 이제 자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러나 사교육비 격차는 조사되고 있지만 교육비 격차 같은 것은 이제 조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한 70% 정도의 그 영역에서 지표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주로 발표되는 단위는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발표를 좀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이런 국정조사 조사 기관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이고 또 저희들도 자료 접근에 매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만들어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접근성이 뛰어난 그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표, 이 특권 대물림 그 교육 지표를 발표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아셔야 될 텐데요. 조국 장관 그 딸의 그 사태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격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불법이든 탈법이든 뭐 편법이든 또는 합법이든 관계없이 이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어떤 심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어떤 그 실예를 통해서 드러나서 국민들이 분노를 좀 한 것이라고 볼 때 이 사실이 갖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인의 어떤 케이스로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특권 그 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물림의 그 격차의 문제를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므로 그에 대해서 국가가 합당한 대책을 발표하게 함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표 개발을 통해서 실상을 종합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런 드러난 그 특권 대물림 실상을 가지고 이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좀 세우거나 그리고 이 그 기업 내지는 고교나 대학 측에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대학 측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시가 특권 대물림에 유리하냐 또는 수시가 특권 대물림에 유리하냐는 또 그런 그 싸움이라든지 또는 지역 할당제를 어느 정도 정부가 해야 되느냐 내지는 또 그 대학 측이 계층 할당제라든지 지역균형 할당제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것의 퍼센트 싸움으로 굉장히 예민했지만 이런 그 이제 특권 대물림 지수가 발표되고 이 격차를 예를 들어서 10대 1에서 앞으로 5대 1로 줄여야겠다. 그리고 대학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가지고 통제를 좀 하게 되면 대학이 알아서 정시 수시 비율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 할당제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비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조절한다. 굳이 정부가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미세한 대입 정책을 통제하지 않아도 대학 자체가 이것을 풀 수 있는 길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허다한 입시 관련된 세밀한 그 주제와 관해서 갈등을 펼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지표를 법제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저 뉴스원의 이진호라고 하는데요. 그 사회부총리를 산하의 조사위원회를 둔다는 거는 뭐 위원들도 있을 테고 당연히 사회부총리면 교육부를 말하는 걸 텐데 그럼 여기서 이게 대책 마련 기구가 되는 건지 그래서 통계청이랑 어차피 실태 조사까지 하려면 통계청이 필수로 이제 인볼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부총리 산하에 있는 조사위원회 구체적인 역할이 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표를 조사하긴 하지만 사실 특권계층이라는 분들이 자기네 뭐 소득 분위로 따지긴 해도 뭐 소득 순위라든가 요거를 제대로 밝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그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뭐 해외 사례 예를 들었던 그 영국 그 공평교육연합과 같은 경우에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그 사회 조직들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좀 그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볼 때 이렇게 교육부뿐만 아니라 또 이 그 사회보충실 산하에 둔다라는 것에 어떤 함의하는 바가 교육과 또 여러 관계기관들이 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좀 의미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제 지금도 사교육 통계에서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종단적으로 좀 연구될 필요성이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런 불평등 지표들이 좀 관리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스템적으로는 통계청과 또 여러 그 범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좀 결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시는 뭐 어떤 소득분위 정보라든지 좀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통계화되고 수치화되고 또 이것이 좀 종단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하는 거고 좀 세부적인 내용과 항목들은 또 이렇게 법제화를 추진할 때 법에 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직자분들의 재산이나 소득 상태를 뭐 발표하지 않으려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제정이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본질적인 뭐 범위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개인이 좀 수인해야 될 의무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담을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인 법제안이 또 설계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국민 여러분들께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연하자면 이제 현재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 아이템이 던져지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여러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조사는 그 범위보다 좀 더 큰 그 범위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법제화가 되고 또 세부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